이번 영상은 뭐 소나타 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내 차 관리를 스스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법하고 제품들 말씀드릴 거예요. 셀프 세차장에 도착을 하시면 엔진열을 식히는 동안 실내 세차를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차량은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나파 가죽 많이 선택하셨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이런 화사한 시트를 오랫동안 관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뭐 침습형 코팅제라고 해서 한번 바르면 오래 가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래도 자주 관리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스팅거의 올클린 실내 클리너를 사용을 해요. 우선 이 제품의 장점은 이런 플라스틱 혹은 나파 가죽, 인조 가죽, 하이그로시 등등 해서 어떤 데에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점, 그리고 세정이 잘 된다는 점이 장점이어서 스팅거 올클린 실내 클리너를 사용하고요. 제가 웬만하면 이 제품을 항상 이렇게 타월에 뿌리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통풍 시트가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밑으로 용액이 흘러 들어가서 이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타월에 제품을 분사해서 이 결대로 그냥 닦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특히나 이렇게 접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익 있게 닦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품이 묻지 않은 뒷면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세정이 끝난 상태에서 이런 나파 가죽 같은 경우는 코팅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도 세수를 하면 화장품을 바르듯이 이 나파 가죽이 굉장히 예민하고 좀 고급진 가죽이기 때문에 코팅은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반면에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파 가죽을 관리를 안 하시게 되면 자외선을 받아서 갈라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청바지 같은 거 입고 타면 시트에 이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오염이나 자외선으로부터 시트의 이 나파 가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코팅이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시공점 같은 데 맡기시는 분들도 있지만 알아보시면 가격 굉장히 비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이런 저렴한 제품으로 자주 관리를 해주시고 코팅을 해주셔라라고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냥 제품을 여기에 뿌려주시고 빠지는 곳이 없이 지나가 주시면 돼요. 제가 이거는 여러 차종에, 제 차에도 해보고 여러 차종에 비교를 해보고 이염 없는 거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내 코팅제도 냄새가 너무 역하면 쓰기가 좀 그랬거든요. 근데 이건 냄새가 나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이걸로 집에 있는 소파도 코팅하셔도 돼요. 와이프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가죽 닦으려고 샀다고. 우선 코팅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은 되게 부들부들해요. 이 위에 오염물이 앉는다고 하더라도 코팅층 위에 앉기 때문에 더 쉽게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세차할 때 쓰는 이런 타월 있잖아요. 다용도 타월이라고 부르는 것도 색깔 있는 타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밝은색 시트에는 혹시 모르게 이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품을 받으시면 어떤 제품을 사셔도 한번 세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용하시면 그런 이염에 대한 우려를 덜어줄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는 변기보다 23배 더럽다는 스티어링 휠을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가죽이 적용되어 있는데 올인원 클리너기 때문에 이런 거 상관없어요. 소재와 상관없이 가능하니까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 앞에 이런 우드 트림 같은 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소재에 상관없으니까 그냥 닦아주세요. 이렇게 또 여기에 우리가 팔꿈치를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아마 더러워지시면 이쪽 부분이 많이 더러워지실 거예요. 이렇게 올려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부분 좀 신경 써서 닦아주시고,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제품으로 그냥 코팅 한번 진행해 주겠습니다.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지나가고 코팅제가 묻지 않은 타월 면으로 그냥 한번 다시 닦아주시고, 처음에 이런 색깔 사면 어떤 제품을 사야 되는지가 가장 고민입니다. 어떤 건 이염이 생긴다, 어떤 거는 좀 시공 방법이 어렵다, 다양한 허들이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제가 처음에 세차용품을 고를 때 그 마음 그대로 편하게 사용하는 거 위주로, 가격 대비 성능이 좀 우수한 거 위주로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유리를 닦으셔야 돼요. 바인더 유리 세정제인데요, 진짜 제일 저렴하고 잔사도 없고 깔끔하게 닦여요. 이거 이렇게 타월에 분사해 주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막 촬영하느라고 이런 자국들, 혹은 불편하겠지? 엄청 불편하겠지? 이런 자국들이 있는데 애기들이나 가족들이 유리창 만질 때 만지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 낳고 차 낳지, 차 낳고 사람 난 거 아니니까. 그럴 때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요거 여기 이렇게 지나가 보면 잔사 없이, 요거 밖에 묻은 겁니다. 요거 저는 요 세 가지 제품으로 지금 실내 클리닝을 했습니다. 이제는 외부 세차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거, 프리워시 할 때 고압수가 먼저냐 프리워시제가 먼저냐. 프리워시제가 먼저입니다. 고압수가 먼저일 때는 오염이 진짜 너무 심하다, 진흙이 내 차를 덮었다, 요럴 때만 고압수를 먼저 해주시고, 웬만하면 프리워시제를 먼저 도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프리워시제는 물 먼저 넣습니까? 세제부터 넣습니까? 저처럼 멍청하게 요거 먼저 넣지 마세요. 거품이 막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정량을 못 맞춰요. 그래서 항상 물 먼저. 희석비가 외부 1대 10이고 실내 및 패브릭은 1대 30, 매트가 1대 100. 일단 10대 1로 희석을 하고, 소나타 같은 중형 기준으로는 1리터도 충분합니다. 근데 나는 휠하우스까지 꼼꼼하게 뿌리고 싶다, 1.5리터 하시면 돼요. 저는 1.5리터 했고, 희석비가 물 10에 중성 프리워시제 1이니까 1.5리터면 150ml를 넣어야 됩니다. 이 뚜껑이 10ml예요. 직접 재보니까. 계량할 수 있는 어떤 뭐 컵이나 이런 걸로 재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편한 걸로 이용을 할게요. 이게 50ml짜리 튜브인데 희석비 꼭 지키세요. 프리워시제는 처음 차를 구매하시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중성 프리워시제 쓰시면 돼요. 요거처럼 알칼리성, 산성 이런 거는 나중 얘기입니다. 나중 얘기. 그리고 신차 때는 굳이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격도 비싸고 프리워시 하나 하는 데만 거의 한 7, 8만 원 쓰니까. 물론 성능은 좋지,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잘 흔들어 주시고 이렇게 펌핑을 해주세요. 그리고 뿌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노즐도 앞에 돌리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냥 다 뿌려주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유리도 상관없습니다. 중성이기 때문에 어떤 소재에 닿아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특히나 이런 하이그로시 괜찮냐고 하시는데 상관없습니다. 이런 틈새 부분도 상관없어요. 뿌려주세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프리워시를 하는 이유는 밑으로 카샴푸를 떠서 본세차라고 부르는 그 세차 과정을 거치기 전에 내 차의 오염물을 최대한 떨어뜨려서 데미지를 덜 입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래서 본세차보다도 이 프리워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뿌려주시고 2분에서 4분, 뭐 우리는 중간을 좋아하니까 3분 있다가 헹궈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프리워시제 뿌려놓고 폼 덮어도 되냐? 됩니다. 더 좋은 세정력을 가지고 싶다. 왜냐면 여기에 폼을 덮게 되면 그 쫀쫀한 거품이 도장면에 더 오래 붙어 있긴 해요. 프리워시제보다는. 그래서 폼을 덮어주시는 게 좋은데, 그냥 요것만 하셔도 충분한데 폼으로 덮으셔도 상관없다. 지금 일부러 보여드리기 위해서 5분 이상 방치를 했습니다. 한번 헹궈 볼게요. 고압수 헹굴 때 소나타의 경우 앞에 홈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거품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꼭 꼼꼼하게 뿌려줘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거품 또 나와요. 아까 좀 마른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깨끗합니다. 다 씻겨 나가요. 2분, 3분, 4분 안에 못 씻었다고 막 동동 구르지 마시고 고압수 뿌리면 없어지니까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이렇게 프리워시가 끝나면 이 휠도 어느 정도 온도가 내려갔을 겁니다. 셀프 세차할 때 바로 휠에다 물 뿌리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뿌려도 돼요. 솔직히 그냥 온도 좀 낮추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바로 하셔도 뭐 크게 변형이 온다던가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사용할 거는 이 바인더의 프리미엄 휠앤타이어예요. 요게 폼하고 스프레이 타입 둘 다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원하는 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스프레이 타입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뿌려주시고 사이사이를 좀 잘 닦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깥 부분도 한번 닦아주시고. 자, 이렇게 휠 세정을 했는데 요거 그 다음에 휠앤타이어니까 타이어도 똑같이 타이어 브러쉬로 그냥 갈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게 다 갈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해주셔야 깔끔한 상태, 내가 차를 처음 받았을 때 그 상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보통은 카드 찍는 세차장 가실 테니까 이렇게 내짝 다 닦아주시고 본세차하고 헹궈 주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돈 낭비하지 마시고, 아까 사용했던 압축 분무기 있잖아요. 거기에 물 담아서 이렇게 한 번씩 또 헹궈 주셔도 되고, 그리고 요 가운데는 디테일링 브러쉬 넣고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국산차 휠 세정 하실 때 철분 제거제 써야 되냐, 국산차는 철분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 그렇게까지 철분 제거제까지 사용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세차를 시작할 겁니다. 이 버킷에다가 카샴푸를 풀어야 되는데요, 이때 꼭 필요한 게 그릿 가드입니다. 차를 닦고 여기에 이렇게 문지르게 되면 이 밑으로 오염물이 갇히기 때문에 이렇게 돌면서 오염물이 다시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릿 가드가 꼭 필요해요. 바인더 프리미엄 카샴푸 같은 경우에는 10리터당 20에서 25ml, 18리터면 한 38에서 한 50 사이 왔다 갔다 하면 되겠네. 근데 그냥 저는 그냥 쭉 넣어요. 그냥 이렇게 더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돈만 더 들 뿐이에요. 프리워시는 꼭 지켜야 되고 카샴푸는 꼭 안 지켜도 된다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중성 프리워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세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카샴푸는 세정이랑 윤활력을 같이 잡아놓은 겁니다. 보통 희석비는 그 윤활력을 기준으로 해요. 아까 말씀드린 물 10리터에 20에서 25ml를 넣으면 충분한 윤활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기준으로 정하고 제조사에서 내놓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세정력, 오로지 세정력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량 외장이면 외장에 맞게, 그리고 실내면 실내에 맞게 그런 식으로 희석비를 꼭 지켜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용할 워시 패드는 이치윈의 시그니처 X 크림 색상입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보면 얼굴에다가 이렇게 발라도 그런 게 없습니다.
또 고압수 싸줘야죠, 또 퍼포먼스 위해서. 워시 패드 사용하기 전에 한번 물로 헹궈주세요. 어떤 게 묻어있을지 모르니까 차에 스크래치 내면 안 되잖아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그릿 가드, 그리고 이거를 요 방향으로 이렇게 쭉 넣는 겁니다. 처음에는 카샴푸를 충분히 적셔서 이렇게 워시 패드를 이용해서 뜨죠. 이렇게 충분히 머금을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놓고 힘주지 마세요. 그냥 이 워시 패드의 무게만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지붕은 넓으니까 반판씩 닦아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른 부분들은 한 판씩 닦아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 면으로 지붕 한 면을 문질렀죠. 반대편으로 이 앞쪽 운전석 쪽 도어를 문질러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워시패드가 지나갈 때 프리워시를 하지 않으면 오염물이 고압수를 쏴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프리워시를 했던 거고요. 이 하단부는 남겨 놓을게요. 왜냐하면 위에서 자꾸 이 카샴푸들이 내려가서 오염물을 끌고 내려가기 때문에 하단은 맨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이 닦은 부위잖아요. 양쪽이 다. 이렇게 넣으세요. 이 방향으로 끝까지.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오염물을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오염물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떨어지면 이 안에 갇히는 거죠. 오염물이 안 지워진다고 막 이렇게 닦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용 제거제들이 있으니까 일단 한번 지나가세요. 가볍게 하고. 자, 한 판 더 닦았으면 뒤집어서 옆쪽 하단부는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테일링 붓 사용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카샴푸 떠가지고 주유구 안쪽 뭐 이런 것들 닦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이런 틈새, 요런 틈새, 작은 틈새들, 하부 전용 미트를 사용하셔도 좋지만 일단 하나 가지고 시작하실 거기 때문에 이 하나의 밑으로 마지막으로 하단부를 이제 다 한 바퀴 돌아주시는 거예요. 돈대는 괜찮은데 이쪽은 금방 마르잖아요. 이거 말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요즘같이 온도가 높고 습기가 많이 없는 날에는 금방 말라요. 뭔가 문제가 생길 것처럼 보이지만 고압수 뿌리면 상관없습니다. 괜찮으니까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괜찮습니다. 이렇게 본세차를 진행을 하셨으면 이제 드라잉을 해야 되는데, 원래 코팅이 안 된 차량들은 드라잉이 힘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 세차를 시작하시면 그 상세 페이지에서 봤던 하고 쭉 문질러도 드라잉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코팅을 하는 거고, 지금은 어차피 코팅을 해야 되니까 한번 드라잉을 힘내서 해보도록 할게요. 보여드리기 위해서 물 한번 뿌려보자. 이렇게 물을 뿌려보면 딱 뺐을 때 친수 상태예요. 약간. 그러니까 완전히 친수는 아니야. 이번 코팅해서 나오나 봐. 잘. 원래 이렇게 안 돼요. 소나타 코팅이 좀 돼 있네. 드라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제품 받으시면 한번 이렇게 툭 터세요. 처음 새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먼지가 묻어 있기 때문에 한번 툭 터시고, 뭐 똑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잡고 내려주시고, 이렇게 잡고 내려주시고. 그전 영상들에서는 이게 앞유리에 잠깐 덮어둬서 살짝 적시면 더 잘 닦인다 했는데, 지금 이 제품은 뭐 그냥 닦여도 좀 잘 닦이는 편인가요? 아니, 실수한 거지. 우리 PD가 얘기했던 거 좀 잠깐 지금 영상 찍느라고 잠깐 실수한 건데, 물기가 어느 정도 머금은 상태여야 드라잉 잘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물기를 머금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 쭉 제일 좀 어려워하시는 부위가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부분들, 그냥 이렇게 반 접어가지고요. 유리는 그냥 닦아주시고 이렇게 잡으세요. 여기를 고정시킨 다음에 그냥 이렇게 닦으시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뭐 덮고 빼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이렇게 닦으세요. 이제 에어를 이용해서 틈새를 불어줄 건데요. 이 사이드 미러 이 틈새 꼭 불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방금처럼 불어주시는 방향으로 드라잉 타월을 대주세요. 그래야 물기가 모이면서 드라잉 타월로 흡수가 돼요. 그리고 이쪽 블랙 가니시, 그 다음은 진짜 많이 안 하시는 건데, 이 문의 고무랑 이 라인 밑에 이 틈에 뿌려보시면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도어 캐치, 손잡이 살짝 들어서 따주시면 물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그리고 휠 타이어도 타이어하고 휠하고 만나는 부위를 먼저 불어주시고, 그 다음에 타이어 한번 불어주시고, 그 다음 휠 불어주시고. 뒷면도 에어로 불면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소나타라고 써져 있는 레터링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아까 전에 닦았던 주유구,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으로 이쪽 도어도 다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불어주시고 나온 물기들을 드라잉 타월로 걷어내 주시면 됩니다.
이쪽 B 필러 그리고 이쪽 A 필러 부분은 에어로 불어주시고 뒤에 도어를 열면 이쪽 부분도 물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드라잉 타월로 마무리하듯이 걷어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이드부터 물기를 걷어내 주시면 돼요. 꼼꼼하게 이렇게 드라잉을 마치셨으면 도장면 코팅을 하기 전에 타이어 코팅을 먼저 해줄 겁니다. 오늘 사용할 제품은 바인더의 얼티메이트 타이어 코팅 왁스예요. 요거를 이 타이어 스펀지에다가 짜주시고 발라주시면 됩니다. 편하게. 도장면 코팅하기 전에 이렇게 발라주는 이유는 타이어 코팅을 하고 바로 나가게 되면 이게 튈 수도 있잖아요, 도장면에. 그래서 도장면을 코팅하기 전에 해주는 겁니다. 웬만하면 이쪽 사이드 부분만 하세요. 이쪽에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어쨌든 여기에도 접지력을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끄러질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내짝 다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도장면 코팅을 진행할 겁니다. 코팅은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요즘같이 꽃가루가 많을 때 혹은 벌레 사체가 많을 때 내 차량에 광택도 올려주고 이런 방호성도 챙기는 의미에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의미로 차량의 도장면을 좀 오래 신차처럼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물왁스는 좀 필수입니다. 비싼 유리막 코팅이나 PPF 하셔도 더 좋아요. 다만 그런 게 가격이 좀 부담되시면 이런 물왁스로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사용할 거는 더클래스의 얼티밋 카나우바 코팅 왁스예요. 가격도 굉장히 좋고 슬릭감, 쉬팅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좋다 보니까 사용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코팅할 때 타월을 2개를 씁니다. 왜냐면 헷갈려 해가지고 뿌리시기 전에 제품을 충분히 흔들어 주시고 이쪽 보닛은 넓다 보니까 반을 갈라서 반판에 딱 2번 정도 분사를 해주세요. 첫 번째 타월로는 펴 발라준다는 느낌으로 전체를 펴 발라 주시는 겁니다. 작업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정말로. 그리고 버핑 타월로 다시 한번 걷어내 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카메라에 절대 안 담길 텐데 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쪽 면도 저쪽 면과 마찬가지로 제품을 2번 정도 분사를 해주세요. 펴 발라준다는 느낌으로 물왁스도 사용하실 때 잔사가 많이 안 남아야 사용하시기가 편한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쉬워요. 거울 같아. 형 말씀하셔도 이게 보여요. 이렇게 이런 도장면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차체 색상 이렇게 똑같은 색상으로 돼 있는 모든 곳을 다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새 차를 처음 도전했을 때 작업성이 어려운 물왁스들을 만나면 바로 포기합니다. 작업성이 쉬운 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셀프 세차도 어렵게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셨을 텐데 사용 방법마저 좀 힘들면 바로 물 뿌리고 집에 가버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제품은 정말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 사용을 하고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사용성에 있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물왁스 제품군 중에 카나우바라고 적혀진 성분이 있잖아요. 뭐가 또 특별한 거예요? 이게 보통 고급 물왁스들, 고급 고체 왁스들은 카나우바라는 성분이 쓰여. 브라질의 카나우바 나무? 거기에서 이제 추출한 건데 카나우바가 있으면 좀 더 고급이다라고 알고는 있어. 그건 잘 써줘. 지금 제품도 진짜 신중하게 고르신 거잖아요. 그걸 소개해 주시려고. 왜냐면 이 똑같은 왁스라도 이게 가격대가 저렴한 편입니다. 생각보다. 그런데도 카나우바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성능, 가격, 퍼포먼스 요 3가지를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면은 소개를 시켜드려도 되겠다 판단을 해서 이 세트 안에 넣었죠. 그 물왁스 뿌리시다가 얼룩졌다, 안 닦인다 이런 분들 간혹 계시거든요. 그냥 제품 위에 한 번 더 뿌리신 다음에 닦으면 닦입니다. 이 제품으로 지금 전체 다 돌면서 코팅을 끝냈습니다. 일단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차량 본연의 색감이 쫙 올라오는 느낌. 이렇게 딱 만져봤을 때 슬릭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딱 찍진 못하지만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할게요. 아까 코팅을 하기 전과 후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코팅을 하고 다음번에 세차할 때 이런 물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굵은 물줄기로 워터 드라잉이라고 하는 그 방법으로 드라잉을 하시면 쉽게 드라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큰 물줄기가 작은 물줄기를 잡고 쭉 내려가게 돼요. 그럼 저거밖에 안 남는 거죠. 이 드라잉 타월이 아까 제가 이 차 닦을 때, 이 차 드라잉 할 때 쓴 거예요. 코팅한 상태에서 닦아 볼게요. 일단 밀려 나가는 느낌 자체가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코팅을 해주시면 쉽게 드라잉이 가능하다. 스크래치를 좀 덜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번 영상 이렇게 소나타 D 엣지 차량을 셀프 세차하는 방법, 제품들을 간략히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제 쇼핑몰 광고 영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제품을 뭐 하나하나 사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0종 세트로 묶어놨고요. 세차에 필요한 타월, 디테일링 붓, 타이어 스펀지 등등 여러분들이 용품을 쓰시는데 필요한 모든 어플리케이션 저희가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소나타 D 엣지를 구매했다. 근데 나는 셀프 세차로 내 차를 좀 스스로 관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지금 세트가 나올 겁니다. 그 세트를 구매하셔서 잘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좋은 제품들을 하나하나 선별해서 저희가 세트를 만든 거라서 여러분들이 꼭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트 제품 구매하시고 포토 리뷰를 남겨주시는 분들께 제 사비로 스타벅스 커피 한 잔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잔 선착순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스타벅스 쿠폰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에 써두도록 하겠습니다. 신차 사셨다면 구매한 거 축하드리고 구매하신 차량과 함께 관리도 잘 하셔서 이쁘게 사고 없이 행복한 추억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